한국의 농경 문화? 그것은 중국 문명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되었죠. 독일의 베를린 국제농업문화 세미나 회의장에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빛나는 한국의 감동을 전하는 실시간 감동입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입증한 극적인 순간을 다룬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 베를린,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이 국제농업문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기원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발표가 시작된 직후부터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회의장을 뒤덮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중국 대표 사오 링 교수는 마치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듯한 태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뿌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9,000년 전 양쯔강 유역에서 시작된 위대한 문명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문명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한반도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양쯔강에서 발굴된 벼 화석 사진을 띄우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벼 화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의 증거입니다. 동아시아 모든 농경 문화는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스크린에 번쩍이는 화석 이미지와 연대 측정 자료가 나타나자 회의장의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찡그린 얼굴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오 링 교수는 더욱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전통 의상, 음식, 심지어 농업 기술까지 모두 중국 문명의 연장선입니다. 김치는 우리의 파오차이에서 비롯되었고 한복은 명나라의 한푸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한국 문화는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발언은 의도적으로 한국 대표단을 겨냥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때 영국 옥스퍼드대의 고고학자인 제임스 카터 박사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오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농경 문화가 단일 기원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은 다소 단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소로리 유적을 연구하면서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전한 증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장 안의 긴장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제임스 카터 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치와 한복에 대한 주장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치는 조선시대 이후 고춧가루가 사용되며 독특한 발효 기술로 발전한 음식으로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조리 방식과 기원이 전혀 다릅니다. 한복 또한 백제와 신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명나라의 한푸와는 전혀 다른 형태와 발전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오 링 교수는 그의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제임스 박사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독창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의 고대사 전문가 소피 르블랑 박사가 그의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한반도의 소로리 유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벼 화석은 중국보다 훨씬 오래된 시기의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독일 베를린대의 에릭 볼프 박사가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한반도의 농경 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기술과 문화적 발전의 결과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학자들이 잇따라 발언하며 한국 문화를 지지하자 한국 대표단은 차분히 자료를 준비한 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자는 침착한 태도로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연구와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기원을 새롭게 조명할 시간입니다. 스크린에는 충청북도 청주의 소로리 유적에서 발굴된 벼 화석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발표자는 연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 화석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강조했습니다. 소로리 유적은 약 1만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에서 발견된 이 벼 화석은 최신 연대 측정 기술과 DNA 분석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자들은 숨죽인 채 발표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농경 문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한 이 발견은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역사가 단일 기원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발전했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발표자는 벼 화석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여주며 중국의 양쯔강 벼 화석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차오 링 교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의 논리적인 자료와 과학적 증거 앞에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차오 링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로 인해 분위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느낀 그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또 다른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소로리 유적의 발견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만 한반도의 농경 문화가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너무 과장된 것 같습니다. 농경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 역시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스크린에 파오차이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김치. 사실 그것은 우리의 파오차이에서 시작된 음식입니다. 절임 채소와 발효 방식은 이미 중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되던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김치가 독창적인 한국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어 그는 한푸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복. 한복의 디자인은 명나라 시기의 한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전통 복식 역시 중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오링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명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한국 대표단은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러한 주장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자는 여유로운 태도로 일어나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차오 교수님,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저는 오늘 그 근거를 하나씩 반박하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고대 발효 기술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김치의 기원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채소를 소금에 절여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춧가루가 첨가되면서 지금의 김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발표자는 이어 파오차이와 김치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파오차이는 채소를 소금물에 담가 절이는 방식으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반면 김치는 고유의 발효 기술을 통해 복잡한 맛과 영양소를 창출하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또한 한국의 사계절 기후는 김치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이어 김치의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정체성을 담은 문화적 유산입니다. 발표자는 다음으로 한복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복이 명나라의 한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복은 백제와 신라 시대부터 발전해 온 고유한 복식 문화입니다. 벽화와 고대 유물에서 확인되는 한복의 형태는 한푸와 전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백제와 신라 시대의 고분 벽화에서 발굴된 의복 모습이 띄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이미지는 백제 시대의 복식을 보여줍니다. 한푸의 직선적인 디자인과 달리 한복은 곡선미와 활동성을 강조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복의 문화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복은 의복이 아니라 한국인의 미학과 생활 방식이 반영된 문화적 상징입니다. 명나라 한푸와의 유사성은 단지 의복에 사용된 재료나 색상의 교류에 불과하며 발전 과정에서의 영향을 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끝난 후 이번에는 여러 학자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소피 르블랑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복과 김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자료는 학문적으로 완벽합니다. 김치와 한복은 한국 고유의 문화적 자산임이 명백합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의 제임스 카터 박사가 발언했습니다. 저도 김치와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치는 한국의 기후적 특성과 발효 기술이 결합된 독창적인 음식으로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 베를린대의 에릭 볼프 박사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백제와 신라 시대의 복식에서 시작된 한복의 디자인은 중국의 한푸와 비교해 완전히 다른 미학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의 잇따른 지지 발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자료와 학자들의 지지 발언이 이어지자 사오링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몇 차례 서류를 뒤적였지만 그가 준비한 자료로는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명확히 한국 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사회자는 이렇게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의 농경 문화와 전통 문화를 넘어 세계 문화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가진 독창성과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의장 안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가 세계학계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사실의 안도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마지막 발표는 전통 문화가 현대적 감각과 결합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스크린에 띄워진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스크린에는 K-팝 그룹 BTS의 공연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전통 무용 동작을 현대적인 안무로 변형한 모습이 돋보였고 배경음악에는 사물놀이의 장단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BTS의 이 퍼포먼스는 K-팝 음악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완벽하게 융합한 사례입니다. 전통 악기의 소리와 현대적인 리듬, 그리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춤사위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의 학자들은 다시 한번 스크린을 주시하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한국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하여 글로벌 콘텐츠로 승화시킨 사례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전통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세계인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드라마 속 전통 놀이의 장면이 등장하자 회의장 안의 청중들은 더욱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낸 결과물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의성과 진정성의 결과입니다. 발표는 이어서 한국 음식과 전통 의복의 현대적 부흥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김치는 이제 한국인의 식탁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식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양한 김치 요리와 퓨전 음식은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 레스토랑의 요리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이 음식들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 때문입니다. 발표자는 한복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복은 이제 과거의 전통 복식이 아니라 현대 패션의 중요한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한복을 재해석한 의상을 무대에서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에게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회의장 안의 스크린에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된 한복 디자인이 띄워졌습니다. 그 우아한 곡선미와 화려한 색감은 많은 학자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사오링 교수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적이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습니다. BTS와 넷플릭스, 그리고 한식과 한복의 성공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전통 문화의 독창성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대적인 성공은 결국 외부에서 차용된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은 회의장 안의 분위기를 다시 긴장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어 그는 김치와 한복의 사례를 다시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의복 역시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결과는 있었을지언정 그 기원이 독창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차오 링 교수의 발언은 그의 마지막 반격이었지만 학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소피 르블랑 박사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차오 교수님,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보며 김치와 한복의 독창성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김치는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음식입니다. 이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이어 독일 베를린대의 에릭 볼프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문화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 속에서 재해석되고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 자체로 독창적이며 오늘 발표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옥스퍼드대의 제임스 카터 박사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한국 대표단의 발표는 문화적 성공 사례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한 한국 문화의 혁신과 진정성을 증명한 것입니다. 회의장 안의 분위기는 명확히 한국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사회자는 이렇게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동아시아 문화의 기원을 새롭게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보여준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회의장 안의 모든 학자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차오 링 교수는 끝내 더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와 발표가 세계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음을 깨닫고 자부심에 찼습니다. 그날의 세미나는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진정성이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자신의 메모를 정리하며 발표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80년대를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젊은 연구자였던 그녀는 아버지의 업무를 따라 잠시 한국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농촌의 사람들과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1980년대의 한국 농촌에서 보았던 새마을 운동의 현장을 회상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초가집을 현대식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근면함과 협력은 경제적 발전을 넘어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베를린 세미나에서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발표는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40년 전 제가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그 열정과 창조성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그들만의 독창성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그날의 세미나가 한 번의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사를 새롭게 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차오 링 교수의 도발적인 주장이 오히려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는 한국과 중국의 대립이 아니라 한 국가의 문화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엘리자베스는 베를린 장벽의 잔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장벽이 무너졌던 순간처럼 오늘 한국 대표단이 보여준 발표는 문화적 편견과 오해의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독립성과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한 한국 농촌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창의성을 담은 증거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한국 문화의 성공과 진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는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베를린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 대표단의 마지막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문화는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독창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이 전 세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